이거는 뭐 짧은 거니까요. 이게 1분 13초짜리니까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보통 사람 시민의 시선으로 예.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이해해 본 결과 예. 이거는 폰지 사기나 튤립 투기나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 자, 튤립 폰지 사기와 튤립 사건이라고 똑같은 거라는 실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네.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예.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는데 90대 중반에 다단계의 20대들이 엄청 끌려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그 다단계를 설파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유통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중간 마진을 없애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이 자본주의 경제의 유통 시스템의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이 모든 사기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문명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논리를 끌어들이면 네. 왠지 내가 하는 투기가 가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개소리를 하게 되면, 이런 망언을 하게 되면 여파가 너무너무 큽니다. 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박상기는 정말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이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래도 아니라며 거품이 붕괴하면 개인과 국가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법안을 중심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 관련 부처별로 활동이 이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시민과 똑같은 말을 하죠. 바보예요, 바보. 자기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유시민 말한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얘네들 똑같습니다. 자, 은성수는 21년에, 아까 얘기는 18년에 한 거고, 이건 21년에 은성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성수는 금융위원장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 은성수에 무슨 망언을 했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안.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보호해주고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내재된 가치가 없고 화폐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의 공시주체가 누군지, 거래액 17조 원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체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 인정해서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뭐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을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그러니까 무능해도 저 정도로 무능하면 저거는 좀 이렇게 바보 수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뭐라고 계속 떠들어요. 돌아버리죠.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와 은성수만큼 이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국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은 저런 사람들을 계속 앉혀놓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심한 사람들이지. 내가 왜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나는 유시민을 좋아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유시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내가 좋게 생각해요. 그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삑사리를 낸단 말이야. 그때 그 여파가 너무나 커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기업에 가서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한국은행을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또 영향력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가.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잖아. 내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어도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내가 서당계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미국식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흡혈귀들에게 빨대를 꽂아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동세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같은 엄청난 양극화에 시달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 고치는 시간을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망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럼 너는 언제 이걸 알게 됐냐? 내가 2016년에 내 책에도 썼어요. 내 이 책에도 내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2016년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유럽 여행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귀국해 가지고 바로 이게 뭐냐. 이 새로운 것에 나는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서 나오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시민의 망언 2. 이거는 2분 50초짜리인데요. 2분 50초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김은주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질문 주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당시에 상당히 오래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이거 가상화폐 다 사기다. 빨리 이거 뭐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예. 지금 이 가상화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큰 어려움 겪고 계신데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게 끝이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죠. 이게 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 말의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아직 이것은 폰지 사기고 네덜란드 튤립 사건이나 똑같은 거다. 이거는 뭐 내재 가치도 없고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고 이 거품이 무너져서 다 이 손해 보고 끝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2년 전에 7월 12일 2년 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4년 전에 2018년 전에는 완전히 이거는 다 폰지 사기다.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 이건 당국에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봅시다 계속.
어려움 겪고 계신데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게 끝이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죠. 이게 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신묘한 장난감이고 이게 무슨 획기적이고 새로운 어떤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이유로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흐름이 있었고 네. 이분들이 영업을 되게 영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영업을 영악하게 해서 예. 막 그걸로 좀 돈 번 사례들이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부추기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공 신화 막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이게 사기라고 결국 망할 거라고 얘기한 후에도 계속 올랐잖아요. 네. 암호화폐 가격이 예. 올랐는데 그거는 이 사기극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고 있어서 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옳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진 이제 경제학적 상식에 비춰 보면 네. 이거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이 완전한 끝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다른 도박들은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하는데 네. 이 도박은 처벌을 안 해요 지금. 법 바깥에 있거든요. 제도 밖에. 예. 그래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여서 투자하신 분들이 돈도 벌고 네, 이제는 자기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네. 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해요. 이게 자기가 말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자기가 이제 폰지 사기라고까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유용한 부분이 꽤 있죠.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무관합니다. 아하.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암호화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채굴을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이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 기본적으로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채굴 방식이냐 지분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네, 초기에 네. 그러니까 채굴이나 이런 게 블록체인의 특징인데 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하게 하고 시스템을 돌리게 하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채굴을 하게 하고 그 채굴 보상금을 주고 네. 이제 거래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돌렸는데 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라서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대체 코인이라고 더 나은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네. 사실은 블록체인과 거의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찍어서 그냥 뭐 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겨요. 네. 이게 아니 왜 멀쩡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질 가치가 전혀 없는. 예, 가치가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유시민의 망언은 기존 화폐금융 이론과 정통 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란 뭐다 하는 기존 화폐금융 이론이 있어요. 화폐가 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되고 가치 매개 수단이어야 되고 가치 측정 그 수단으로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이 화폐로서 법정 화폐로서 또는 법정 화폐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게 뭡니까 authorizaation 한 거니까 그것이 당연히 법정 통화로서 통용 강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내에서는 한국은행 화폐 그것만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화를 받더라도 아주 딱 허가된 그 금융기관에서만 그거를 받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화폐 금융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밖에 있는 세상을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화폐 이론 그것만이 화폐야. 한국은행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딱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하죠. 한국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경도돼서 저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이 크립토 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법 밖에서 움직이는 쟤네들은 그냥 투기꾼이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고, 쟤네들은 몹쓸 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립토 스페이스가, 한국에 있는 크립토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막 이제 폐쇄시킨다 그러지,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지, 젊은 애들이 뭘 몰라서 저런다 그러지, 이거는 폰지 사기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이거는 곧 이제 아무 내재 가치가 없는 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쟤네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거라 그러지, 이런 소리만 계속 들려오니까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게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가상이라는 말은 실제는 없는 건데 가상으로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긴 왜 없어? 소프트웨어로 다 있는데. 소프트웨어 있는 건 다 가상입니까? 이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가상자산이라는. 다른 데서는 다 크립토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크립토. 암호화폐. 암호화된 화폐라고 말하죠. 크립토 커런시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하나가 압도적인 이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뭐 7, 8%의 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래소가 온갖 로비를 해. 무슨 서비스를 좋게 해주고 무슨 새로운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거기도 해킹 당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온갖 로비를 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그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일어나겠어?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확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스위스로 다 갔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글로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앉고 여기서 무슨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느냔 말이야. 나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쇄국 정책을 써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작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시민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얘기지만 나는 유시민을 좋아해요.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해. 그 친구 말하는 거 보면 다 옳아 보여.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삑사리를 내는 거야, 이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거나 똑같은 방식이야, 지금. 황우석이가 맞다고 평가한 거나 똑같은 삑사리를 지금, 이거는 더 크게 내지. 국가적인 아젠다잖아, 이게.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세계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면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거든.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서. 상업이라는 게 항상 거래를 수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조선시대에 상업을 억누르는 바람에 문물이 발전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무슨 상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상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적이거나 또는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규제, 이 샌드박스를 놓는 거지. 어린 아이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놀면 넘어지면 다치잖아.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아라. 다치지 않게. 거기서 마구 뛰어놀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누가 그걸 해야 돼?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위 공직자들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지금 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완전히 낙후됐어요, 이게 크립토 업계가.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뭐 생산적인 그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로비를 하는 거야, 로비를 해서. 그냥 금융위원회 뭐 금융위원장 못해 그 라인들 갖다 그놈들 데려다가 거기서 퇴직한 놈들 데려다가 로비시키고 국회의원 뭐 저기 누구야 뭐 그 무슨 국회의원 그때 보좌관들 하던 놈들 다 데려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에다가 거기 가서 그 저기 국회에 로비하고 이 짓 하고 있다고 이 짓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그 이 새로운 혁신적인 발명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더블 스펜딩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지금? 누가 풀어요, 그걸? 그렇게 풀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 거를 소위 말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바로 그 양반이 그 일련의 그룹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뭐 죽었다는 이제 그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그 사람이. 그 후에 일어난 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속도에 대해서 말 안 해. 뭐 거기 블록체인이 이렇게 그 체인으로 하나 만들 때 10분 걸리고 어떤 데는 그게 그 잼이 걸려가지고 뭐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그거 때문에 그건 화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던 게 유시민이 말한 게 많아. 이것 말고도 말이 안 된다. 그거는 화폐도 아니다. 이거는 이 조개 껍데기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은 비자 카드가 그 뭐 초당 몇만 건이 거래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업계에 와서 그것을 그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도 찍소리 못하고 CBDC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행이, 지금 은행은 위기감을 갖고 업종을 변경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이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1시간이 벌써 지났네요.